치료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비언어적인 행동을 인정하는 행동 트래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잘 기억해놨다가 우리 아이들한테 꼭 써주세요. 비언어적인 행동을 인정하는 행동 트래킹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놀이를 할 때 부모님들이 꼭꼭꼭 해주시면 너무 발달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잘 들었다가 꼭 이 행동 트래킹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언어적인 행동을 인정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아동의 행동과 비언어적인 놀이에 반응을 해주시는 걸 말해요. 바로 이거는 무엇인가 하면 부모님들께서 자신이 관찰한 것, 아동의 놀이를 할 때 관찰한 아동의 행동을 언급해 주시는 거예요. 아동의 행동을. 예를 들면 아동이 이 자동차를 들고 터널이 있다고 치면 그 터널 쪽으로 이렇게 밀고 있다고 해볼게요. 이게 터널이고 이게 자동차면 아동이 이 터널 쪽으로 자동차를 이렇게 밀면서 놀이를 하고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부모님께서 이런 아동의 행동을 보고 너가 자동차를 터널 쪽으로 미는구나. 너가 그것을 저쪽으로 미는구나 라고 이렇게 아동의 행동을 언급해 주는 것을 행동 트래킹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아동이 주전자를 들고 컵에다가 이렇게 따르고 있어요. 그러면 주전자를 가지고 컵에다가 따르고 있구나. 너가 그것을 여기에 따르고 있구나. 이렇게 아동의 행동을 말을 해주시는 걸 말해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렇게 다리미가 있으면 다리미를 가지고 막 이렇게 옷을 다리고 있으면 너가 다리미를 가지고 옷을 다리고 있구나. 이렇게 아동의 행동을 말로 언급해 주시는 거를 행동 트래킹이라고 해요. 아동이 물통에 만약에 모래를 넣고 있으면 너가 물통에 모래를 많이 넣고 있구나. 너가 그곳에다가 모래를 많이 넣고 있구나. 아동이 펀치백에 손으로 이렇게 마구마구 치고 있으면 너가 펀치백에 손으로 치고 있구나. 너가 펀치백을 발로 차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부모님께서 관찰한 아동의 행동을 언급해 주시는 것을 행동 트래킹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이 행동 트래킹을 할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부모님께서는 아동이 놀잇감을 명명하기 전에 놀잇감을 먼저 명명하지 말아주세요. 예를 들면 아동이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놀고 있다고 하더라도 너가 소방차를 움직이고 있구나. 이 자동차가 아무리 소방차처럼 보일지라도 이 소방차라고 놀잇감을 명명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놀이에서는요, 이 소방차가 진짜 소방차가 아니라 머릿속의 상상에서는 경찰차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어떤 공룡 장난감이라고 상상하면서 놀이를 할 수 있는데 놀잇감을 명명하게 되면 놀이가 우당탕탕 다 깨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놀잇감을 명명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아동이 이거 소방차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너가 소방차를 밀고 있구나 이렇게 말을 해도 되지만 직접적으로 소방차라고 언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너가 그것을 터널 쪽으로 밀고 있구나 이렇게 그것, 이것, 저기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게 중요하답니다. 만약에 내 아동이 언어가 발달이 너무 지연이 됐거나 아니면 지능이 조금 낮거나 또는 발달이 너무 지연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놀잇감을 명명해 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놀잇감을 명명해도 될지 명명하면 안 될지는 조금 구분해서 사용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발달이 너무 지연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차라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너가 자동차를 터널 쪽으로 밀고 있구나 이렇게 놀잇감을 명명해도 괜찮지만 일반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양하게 상상하면서 놀이하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동이 놀잇감을 명명하기 전에는 놀잇감에 대해서 명명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비언어적인 행동을 왜 인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비언어적인 행동을 왜 인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동이 부모에게 언어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특정한 감정들을 표현하지 않을 때 부모가 먼저 아동의 행동을 인정함으로써 아동은 부모가 자신의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나의 놀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나의 세계를 소중히 여기는구나를 이해하고 노력한다는 것을 부모로부터 느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나의 놀이에 관심이 있구나를 느끼게 됐기 때문에 꼭 이 행동 트래킹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아이들 같은 경우에 발달 지연된 아동 말고 일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놀잇감을 명명해주지 않는 게 좋은데요. 왜냐하면 부모가 아동의 놀잇감과 행동들을 자신의 관점들에 따라서 명명을 하게 될 때 부정확한 가정과 반응들이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아동이 이런 블록 있죠? 이런 블록 하나를 이렇게 모래 쪽으로 밀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막 부릉부릉 이러면서 밀고 있을 때 부모가 너가 블록을 모래 속으로 깊숙이 밀고 있구나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하지만 이게 사실은 부모의 눈에서는 이게 블록이지만 아동에게는 이거는 블록이 아니라 우주선도 될 수 있고 불도저도 될 수 있고 동물도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블록을 밀고 있구나 이렇게 명명하기보다는 아동이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그것을 밀고 있구나 이렇게 명명해 주시는 게 좋아요. 놀잇감을 명명하지 않음으로써 부모는 아동의 창의성을 조금 더 격려하고 놀이에서 조금 더 허용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놀잇감을 부정확하게 명명하게 된다면 아동들은 부모의 명명이 틀리다고 반응하고 또 다른 아동들은 부모랑 같이 이렇게 부모의 그 반응에 반응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놀잇감을 부정확하게 명명할 때 아동은 부모가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놀잇감을 명명하지 않음으로써 부모는 아동의 창의성을 격려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동들의 놀잇감을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독특한 방법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자연스러운 분위기, 놀잇감을 명명하지 않고 가는 분위기가 중요하고요. 부모는 놀잇감을 명명하지 않는 대신에 어떤 말들을 해주면 좋은가 하면 그것들, 그것을, 저것들, 저기에 같은 용어를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언어적인 행동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되나요? 라고 이렇게 여쭤보시면 너무 드물게 반응해주는 것도 좋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자주 반응을 해주는 것도 좋지 않아요. 만약에 부모가 아동이 놀이하는 동안 아동의 놀이를 아무런 반응을 해주지 않고 그냥 조용히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다면 아동들은 부모가 나의 놀이에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느끼게 돼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 상대방이 이렇게 고개도 끄덕여주고 너가 그렇게 말했구나 말을 해주면 내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듯이 아동들도 놀이를 하고 있을 때 부모가 내 행동을 말로 표현을 해주면 내 놀이에 관심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신의 눈 그리고 귀로 아동의 말을 귀담아 듣고 본 것을 말로 나타내 주세요. 그리고 너무 약간 아나운서처럼 자주 반응하는 것도 좋지는 않거든요. 부모가 너무 계속 달달달달달달 너무 지나치게 아동의 행동을 지나치게 자주 언급한다면 아동은 우리 엄마가 왜 저렇게 계속 내 행동을 다다다다다 말하는 거지? 라고 해서 진실한 대화 같은 느낌이라고 느끼기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아동은 내 놀이를 방해하는 것 같아 라고 느끼기 때문에 부모는 반응을 할 때 적절한 정도로 조금 진실되고 대화체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는 거 꼭 명심해 주세요. 또한 비언어적인 행동을 인정할 때 고려하셔야 할 부분이 또 있는데 바로 부모님께서는 너가, 내가 라고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너가 뭐뭐를 하고 있구나 라고 반응을 시작해 주시는 게 좋은데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부모의 반응을 개인화시키면서 놀잇감이 아닌 아동에게 조금 더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도와줘요. 또한 이렇게 너가 라고 부모가 반응을 해주면 아동이 통제감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아동이 만약에 이런 자동차를 가지고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만약에 아동이 이렇게 놀고 있으면 부모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해주시면 좋은가 하면 너가 차를 가지고 돌면서 운전하고 있구나. 너가 차를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면 좋아요. 제가 틀린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 차가 원을 그리면서 돌고 있구나. 이렇게 말을 해버린다면 놀잇감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아동이 내가 놀이의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느낄 수 없어요. 그리고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끼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꼭 아동에게 초점을 맞춰서 너가
자동차를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지 그 차가 원을 그리면서 돌고 있구나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동이 놀이의 권한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게 너가, 내가 이렇게로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가 차를 움직이고 있구나. 너가 주전자를 따르고 있구나. 너가 다리미질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지 다리미가 움직이고 있구나.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지 말아주세요. 아동이 통제감을 느낄 수 있게 너가 자동차를 움직이고 있구나. 너가 주전자를 따르고 있구나. 이렇게 아동에게 초점을 맞춰서 내가, 너가 라고 반응하면서 놀이를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